형태예요. 아까는 얼룩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흰 얼룩이. 나이가 들면 수피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 수피의 형태를 가지고 이 나무다 이리 판단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물풀의 나무. 이거 보십시오. 잎의 형태도 보시고. 얘는 박쥐나무입니다. 박쥐나무. 잎 보면 좀 박쥐 좀 닮았잖아요. 꽃도 밑으로 이렇게 달립니다. 밑으로.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달려요. 박쥐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꽃잎이 내장이라고 이 시험에 나왔는데 고강나무 자신있게 쓰시면 틀립니다. 자, 이 보시면 아는 거라도 내가 아는 거라도 꼭 한번 더 보셔야 돼요. 잎이 마주 나는데 고강나무라고 하기에는 요 잎의 거치가 이중거치인 것 같고, 그 다음 연맥이 굉장히 많이 돌출돼 있죠. 그 다음 열매도 좀 특이하고, 아 이게 뭐냐면 병아리 꽃나무입니다. 서울 고궁에 이게 그 창덕궁 갔을 때 아마 이 나무 어디 본 것 같아요. 병아리 꽃나무. 그 다음에 얘는 복작입니다. 저번에 시험에 나왔다 그랬나 복작이. 특징이 거치가 한두 개밖에 안 생깁니다. 큰 거치가, 굵은 거치가 이렇게 가에 잎 하나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작이. 근데 수피가 유산나무 복작나무가 있는데 복작나무하고 확연히 틀립니다. 수피가 길게 갈라집니다. 길게. 얘 이름이 복작이. 그 다음에 얘는 복작나무입니다. 같은 속입니다. 장거치가 이렇게 있어요. 잎의 형태는 거의 뭡니까? 잎의 배열은 똑같은데 잎의 형태와 수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앞에 거는 복작이, 얘는 복작나무. 두 개 헷갈리는데 자꾸 봐야 돼요. 따로. 이게 있죠? 거치가 한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두 개 있네요. 잎은 뭡니까? 세 개가 이렇게 나네요. 똑같이. 시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수피는 얘는 매끈하고 얘는 수피가 길게 막 갈라진다 그랬죠. 얘는 복작이, 복작나무. 보십시오. 복작이, 복작나무. 얘는 시험에 나왔고 얘는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피가 뿔네요. 그래서 얘는 상록형 참나무, 불가시나무입니다. 불가시나무. 그 완도 가면 뒤에 완도 수목은 뒷산이 이 불가시나무가 우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그 우리 상록 가시나무류 중에서 잎이 제일 큽니다. 얘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목재 중에서 제일 무겁습니다. 이게 재적 밀도가 높아서 임진왜란 때 거기 그러니까 대장군전이랬거든요. 어떻게 생겼냐면 미사일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쇠가 이렇게 박혀있고 여기도 앞에 쇠로 이렇게 돼 있어요. 수평 날개가 이리 있어요. 천자총통 뭐 이런 걸 가지고 야를 넣어 가지고 발사를 시켜 가지고 일본 그 군함을 명중시켜 가지고 구멍을 이리 내서 침몰시키는 그런 용도로 썼던 거예요. 대장군전. 실제로 이게 유일하게 딱 한 개 남아 있는데 이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일본에서 가져와서 이걸 전시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전시를 했는데 이 대장군전의 여기 몸체에 명문이 적혀 있었어요. 그 완도에 사는 뭐 김등 누가 이 대장군전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전 세계에 딱 한 개 남아 있는 게 이거예요. 일본. 이게 왜 일본에 갔냐면 이게 일본 대장의 군선에 이게 박혀 있었어요. 박혀 가지고 박힌 채로 그대로 일본에 갔다가 뭡니까
도요토미한테 이거 상납을 이렇게 했더니 도요토미가 이거 너 집에 그 갑오로 남겨라 이래가지고 남겨놨던 거를 우리나라 진주 어디에서 아마 전시회를 했었다 그래요. 그때 이거 가져왔었던 거. 길이가 뭐 1.2m인가 막 이렇게 되고 무게가 뭐 꽤 무거워가지고 날리면은 일본 그 판옥선은 금방 구멍 나죠. 배가 얇으니까. 일본 판옥선은 뭐로 만드느냐 아까 했던 삼나무로 만들어서 삼나무. 일본 말로 이거 석이라 하거든요. 석이. 일본 가면 거기 저 뭡니까? 일본의 그 신사 앞에 이게 삼나무 엄청 많습니다. 그 앞에 뭐 이렇게 저 뭐 새끼줄 일이 달아갖고 이거 흰 종이 막 줄줄 늘어났거든요. 이게 이걸 히모록이라 하면 되는 거야. 일본말 안 해야지. 얘는 중간 이상에서부터 이렇게 거치가 나죠. 아까 했던 건데, 이거는 종가시 나무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가시나무입니다. 요 아래에서부터 일어나고 잎이 뾰족합니다. 침형입니다. 종가시 나무 약간 헷갈리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가시나무. 시험에 낸다면 종가시하고 불가시 요거 나올 겁니다. 종가시하고 불가시. 그 다음에 요 졸가시어는 그 주로 뭐 관목류로 일본 원산인데요. 우리나라에 자생하진 않습니다. 얘는 자생하지 않고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개가시도 여기에 멸종 위기종인가 이렇거든요. 참가시도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나온다면 종가시 또는 불가시. 그러고 또 혹시나 추가로 나온다면 가시나무 나왔습니다. 이 가입배는 그냥 알아놓으시면 낫거든요. 이 그냥 뭐 다 나올 수도 있다 이리 얘기하는 게 제일 나은데 이거 가입배 또 해놨는데 전화 와갖고 야씨 참가시 나무 나왔더라 이렇게 하면 제 같아도 이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게 찾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 쭉 적어놨네 이거 개가시 나무. 식물 조사하는 사람도 평생 뭐 업으로 사는 사람도 이 개가시나무 이런 애들이나 또 멸종위기종 뭐 1급 이런 식물들을 볼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흔한 나무부터 이렇게 보는 게 많습니다. 길가에 흔한 나무도 모르면서 저 뭐 산꼭대기 뭐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그 나무 뭐 열심히 공부해봐야 써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 또 이제 실제로 자를 가지고 비교를 해놨네요. 이게 불가시나무 제일 크거든요. 이건 그냥 요 가시나무입니다. 얘는 참가시고 얘가 종가시거든요. 크기 비교해보면 요거 아니면 요거 두 개 시험에 나옵니다. 혹시나 추가로 나오면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면 그만이고. 근데 얘들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시험 처음 낼 때는 좀 보편적인 것부터 내잖아요. 얘는 비목나무입니다. 비목나무. 얘 농나무과거든요. 그 노래에 나오는 뭐 초연이 쓸고 간 그 비목 아닙니다. 그냥 비목나무입니다. 얘도 암수 딴그루입니다. 딴그루.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암수 딴그루 하고 그 다음에 명칭에 따라서 같은 과가 아닌 것은 이런 거 다음에 1차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수업하게 되면 정리를 해드리면 좋은데. 자, 비목나무 어린 잎은 차로 이리 마셔도 된다. 어린 잎 뜯어가지고 먹어보면 맛이 괜찮습니다. 향이 좀 특이합니다. 비목나무, 수나무, 암수 딴그루라 해 수나무. 저희 집 마당에 저희 집 언덕 위에 이 순나무, 비목나무, 이 나무 순나무가 이렇게 제가 식재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자라던 나무가 있습니다. 비목나무. 그 다음에 얘는 좀 구분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자꾸 보는 수밖에 없으니 얘는 비술나무라고 그러거든요. 얘는 사람주나무입니다. 사람주나무. 보면 사람주나무 한 7, 8부 정도에 많이 분포를 해요. 근데
산 막 등산하다가 사람주 나무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내가 산에 한 7부나 8부 정도 왔구나. 이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주 나무. 얘는 대극과입니다. 대극과 꽃이 이렇게 피고 수피가 매끈합니다. 매끈매끈해요. 사람주나무, 사람주나무. 그 다음에 얘가 아까 팥꽃나무과 설명했지 않습니까? 같은 팥꽃나무과예요. 가지가 이렇게 쭉 나오죠. 하나, 둘, 세 개 나오네요. 가지가 세 개 나온다. 닭나무의 원료로 쓴다. 그러면 삼지닭나무입니다. 삼지닭나무. 중국 원산입니다. 이거 저희 집에 있습니다. 하동에 갔는데 다른 분이 그 삽으로 캐가 버리려고 하는 거 제가 차에 싣고 와서 저희 집 언덕에 심어놨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삼지닭나무, 팥꽃나무과입니다. 꽃이 이렇게 폈어요. 이쁩니다. 처음에 이런 형태를 띠다가 나중에 꽃이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배터리가 다 돼가나? 빨리 해야 되겠네. 118페이지네. 자, 야는 소사나무입니다. 남부지방 주로 산정상부의 극상림을 이루거든요. 이게 특징이 종이짝지처럼 이중 거치면서 얇아요. 실제로 보면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어긋납니다. 이렇게 실제 나무를 보면 이래요. 섬지방에 가도 이렇게 있습니다. 꽃이 이런 형태로 많이 띄어요. 꽃이 아니고 이 잎의 배열이. 그리고 얘는 분재료도 많이 씁니다. 이게 이것도 아까 참느르나무 틀린 참느르나무입니다. 이거는 소사나무 실제로 가면 요렇습니다. 그래요. 요런 형태요. 도장지가 나오거나 분재용 나무의 도장지가 탁 나오면 딱 이런 형태입니다. 거의 싱크로율 99%. 그 다음에 얘는 문양가의 쉬나무입니다. 문양가의 쉬나무. 자꾸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영어로 비틀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밀원식물로 끝내줍니다. 밀원식물로 벌들이 와서 꿀을 많이 만드는 나무예요. 쉬나무. 그 다음에 이런 게 시험에 탁 나오면 다른 것보다 그 시험에 이런 어떤 화면이 탁 나오면 그냥 전체적으로 탁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쪽 가에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잎은 이상하게 요렇게 생겼네요. 너름나무, 느티나무 이런 과의 종류예요. 그러면 너름나무과 종류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옆에 이 기투의 이름 보니까 이게 막 나와 있네. 이게 뭐지 이게? 가시가 있네요. 가시가 엄청 굵은 가시입니다. 컨트롤 누르고 휠을 쭉 누르면 요 밑에 요 가시는 어떤 형태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굵습니다. 이게 찌르면 막 살에 훅 들어갈 정도로 막 굉장한 나무입니다. 얘는 시무나무거든요. 쉽게 구분됩니다. 얘네들은 시험에 나오면 시무나무. 심리마다 심었다 그래서 시무나무라 하는 거거든요. 줄기에 굵은 가시가 특징입니다. 시무나무는. 얘는 신나무입니다. 단풍나무과거든요. 얘는 전국에 막 분포를 하는데 얘 특징은 가운데의 잎이 비정상적으로 좀 돌출이 많이 돼 있어요. 이게 신나무가 그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돌출이 많이 돼 있거든요. 신나무. 구분해놨네. 요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오리 발 닮은 중국 단풍. 그 다음에 신나무. 실제로 보면 잎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 요렇게 생겼어요. 잎이 찌릿합니다. 찌릿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나무. 그 다음에 얘는 뭐 대만이나 일본 남부지방에도 많은 나무들이에요. 완도에도 많고 진도에도 있고 얘는 예덕나무입니다. 예덕나무. 근데 보면 중부지방 쪽에 좀 올라올수록 얘들이 나무가 크게 자라지는 않는데 실제로 보면
그 제주도나 이런 남쪽에 가면 나무가 그 교목성으로 큽니다. 예덕나무. 읽어보십시오. 대덕나무. 이거, 이게 나무를 아는 게 자주 많이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직업이라 생각하고 막 공부를 하면 이게 나무가 뭐 순식간에 나무 실력이 절대 늘지는 않아요. 그냥 애정을 가지고 자꾸 보고 앞뒤면 보고 도감 보고 살펴보고 다른 모습 특이한 모습도 보고 자꾸 이게 애정을 가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만 이 나무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아지고 많이 알아지는 거예요.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저 멀리 가는 사람 뒷모습 실루엣으로 얼핏 이렇게 봐도 자 내 동생이네 하는 거 멀리 보면 이게 언어적으로 야 내 동생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서 봐도 뭔가 알 수 없지만 내 동생이라는 걸 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도 자주 보셔야 얘가 혹시나 다른 잎의 형태를 이렇게 띄더라도 얘가 예등나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자주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꽃은 이 벚꽃나무 맞네. 그냥 벚꽃나무 이리 적으면 안 됩니다. 벚나무인데 나무의사는 좀 전문가잖아요. 화통이 동그랗네요. 동그란 화통을 가진 게 올벗나무입니다. 올벗. 벚나무는 구분하기가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올벗나무의 특징이 화통이 동그랗습니다. 벚나무 시험 나오면 올벗나무가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화통만 보고 명확하게 구분되잖아요. 올벗나무. 우리 가로수로 식재하는 이런 벚나무는 90% 이상이 다 그 일본에서 들여온 왕벚나무입니다. 왕벚나무. 우리나라 일본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 자생지라면 뭐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도 나오더만 이러는데 자 그것도 제주도 제주 봉계동에 가면 왕벚나무 세 그루인가 네 그루가 있는데 그것도 천년기념물이고 제주도에 뭐 금은도 어디도 자생지가 있다고 이러는데 실제 일본에서 만드는 왕벚나무나 우리 자생지 왕벚나무나 형태적으로는 똑같지만 유전적으로는 차이가 나요. 일본 왕벚나무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교배해서 만드는 그 품종이에요. 품종. 정확하게 얘기하면 쇼메이 요시노입니다. 쇼메이 요시노 품종명이. 왜 쌀 보면은 뭐 동진 15호 아키바리 뭐 이런 그 이름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얘들은 일본에서 1903년인가 1910년인가에 그 계량해서 만든 종이에요. 이 쇼메이 요시노가 그 어머니 나무 모개가 올벗이에요. 이 올벗. 북에는 오오시마 벚나무 하는 거예요. 그냥 오오시마 벚나무. 오오시마. 근데 우리나라의 자생하는 왕벚나무는 목에는 올벗나무 똑같아요. 근데 북에는 그냥 벚나무예요. 벚나무. 이게 우리나라 거는 자연적 교배. 일본 거는 인위적인 교배. 형태는 똑같아요. 야, 근데 우리 일본 거를 와 잡고 심는 우리나라 걸 안 심고 형태도 똑같다 하면서 그런데 왜 그럴까요? 거기 우리나라 거는 우리나라의 그 왕벗 나무는 이게 그 발화율이나 삽목이 잘 안 돼요. 형태는 똑같은데. 근데 일본에서 들어온 쇼메이 요시노는 발화율도 좋고 삽목도 비교적 잘 되고 이러니까 많이 심는 겁니다. 실제로 요 구분하는 방법 잔털벚나무 실제로 산에 가서 보면 잔털벚나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보면 그 꽃자루 그리고 잎이나 잎자루에도 잔털벚나무는 틀이 있습니다. 그걸 잔털벚나무로 하자라고 분류를 했기 때문에 산의 대부분의 나무들은 잔털벚나무가 많습니다. 올벗나무는 화통이 동그랗죠. 왕벚나무는 실제 뭐 화통이 이렇게 생겼다기보다는 올벗나무의 화통하고 일반 벚나무의 화통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합해져 놓으니까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살짝 동그랍니다. 여기
왕벚나무의 화통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밑에 쭉 적혀 있네요. 화통과 꽃자루의 털 유무를 보고 쭉 적혀 있습니다. 자, 유튜브 스톱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자꾸 이 나무가 뭡니까? 이 나무가 뭡니까? 그랬는데, 이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 이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이름이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제주도 남쪽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특징은 여기에 있는 그 샘점인데 어금니처럼 이렇게 탁 돌출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잎자루가 굉장히 길거든요. 긴데 이 밑에 보면 이렇게 샘점이 있습니다. 이 나무입니다. 꽃 열매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나무. 그 다음에 얘들은 뭐 색깔 가지고 그 도감마다 다 틀려요. 어떤 나무 이런데 요 보통 요리 이 파란 거를 당매자, 이거는 일본 매자라고 이렇게 구분하는데 뭐 도감마다 조금 틀려요. 그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제가 주로 그 산에 그 자생하는 식물들 주로 조사하고 얘들은 식재한 애들이거든요. 식재한 애들 뭐든 제가 그냥 관심 있어 보긴 했지만 명확하게 무엇으로 구분해야 되는지 근데 도감마다 설명도 이리 좀 틀리고 그렇더라고요. 아직 이게 종의 분류가 명확하게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시험에 저 같으면 이런 곤란한 건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자귀나무 이거 시험에 나왔다네. 그 다음에 자, 예. 숲이가 하얀 숲이죠. 톨스토이가 자작나무 숲을 걸으면서 학문적인 영감을 이렇게 받았다 하는 그 숲입니다. 이게 그 한대수종입니다. 극상림을 이루는 한대수종, 전형적인 한대수종, 시베리아 이런 데 막 자라는데 뭐 이 좀 숲이가 하얀색이고 이렇다고 좀 그 부산이나 뭐 남쪽에도 고급 아파트를 지향한다 이러면서 아파트에다가 이 자작나무 막 심으는 사람들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적지적수라는 말을 적수라는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설계하니까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심어 놓으면 나무가 엄청 힘들어해요. 지가 자라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가 좀 뭐 병도 많이 하고 낙엽도 제대로 뭐 수피도 마찬가지거든요. 적지적수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설계를 하면 되는데 이 약간 삼각상 마른 목골입니다. 이중거치 자작나무. 숲이만 보면 대박 나요. 그리면 시험에 뭐 자작나무 이런 거 쉬워서 나오겠습니까? 박달나무나 물박달나무 이런 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숲이가 좀 특이하잖아요. 얘들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 했던 거네요. 전나무입니다. 할 때 전나무입니다. 이거는 거기 어딥니까? 저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그 천황사의 그 말사 앞에 있는 암자 앞에 있는 그 천년기념물입니다. 옛날에 조사를 갔을 때는 요 밑에 한 20분 좀 떨어진 그 길에 차 대놓고 걸어 올라가야 이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는 그 얘들이 원추형 수형이잖아요. 번개를 맞아갖고 대가리가 탁 끊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다른 가지 하나가 정화 우세 현상을 보여서 원추형 수형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원래 뭐 사찰 형태로 아니고 가보니까 가정집에 이렇게 스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나무 가시 만지면 따갑습니다. 전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딱 보면 꼬투리 이런 거 잎을 보면 아까 그 기수우상복엽 우수우상복엽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수우상복엽입니다. 이게 이 나무 중에 제일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주엽나무하고 조각자나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뭐 다른 도감에서는 뭐 다른 분들은 다 이 뭐 가시의 형태가 어떻다 뭐 이리 얘기를 하는데 그 다 안 맞습니다. 뭘로 구분하느냐? 꼬투리로 구분해. 꼬투리의 형태.
주엽나무는 꼬투리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심하게 휩니다. 이렇게. 그리고 조각자나무는 주엽나무 우리나라 고유종이거든요. 우리나라 자라고 있는 자생종이거든요. 자, 이 설명을 쭉 보시고요. 자, 근데 조각자나무는 꼬투리가 이렇게 휘지가 않습니다. 꼬투리가 이런 형태예요. 매끈한 형태입니다. 이 중국 원산 한약재로 이렇게 쓴 식재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보통 보면 그 자생 야외에서 자라지 않고 식재한 이런 형태의 나무는 90% 이상이 조각자 나무입니다. 이 뭐 꼬투리가 안 피고 뭐 가시 이런 거로 가시가 크기가 뭐 굵다 이런 거는 구분 안 돼요. 조각자 나무입니다. 식재하면 조각자 나무로 보시면 90% 이상 맞습니다. 쭉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런 게 실제로 조사를 이렇게 하거나 나무를 잘 살펴보면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참느릅나무입니다. 아까 그 느릅나무라고 적혀있는데 참느릅나무 잎 수피가 이렇게 생겼어요. 잘게 갈라진다. 느티나무처럼 닮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느릅나무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 이 모습 나올 거예요. 얘가 참식나무거든요. 참식나무. 새수는 이렇게 은색빛을 띠면서 털이 밀생하게 새순이 나오고, 나중에 털이 없어지면서 파랗게 이렇게 광을 내면서 잎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참식나무입니다. 이게 이 동전 포인트가 요 새순이에요. 이게 새순. 그리고 그 참식나무 나로도 우주선 발사하는데 그 옆에 보면 편백나무 그 식재해 놓은 데가 있어요. 삼나무하고 그 안에 중청부에 그 숲에 들어가면 중청부의 우점하는 수종이 바로 이 참식나무입니다. 시험에요. 그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렇게 무슨 나무냐? 참식나무. 그 다음에 얘는 그 뽕나무과의 천선과입니다. 천선과인데 이 말로 좀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얘들은 무리 지어 잘 자라요. 이렇게 길게 쭉쭉 자라거든요. 잎이 이렇게 막 무성하게 펴 있어요. 밑에서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쳐다보면 울패도가 높아서 잎 사이로 빛이 이렇게 막 들어오거든요. 하나씩 좀 매력적입니다. 그런 거 보면 제 그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 밑에서 이렇게 찍은 이 천성가 나무 잎이 이제 바탕화면으로 쓰고 있어요. 뽕나무 겁니다. 자, 이게 잎 하나가 이렇거든요. 초피나무인데 잎은 어긋나면서 가시는 마주난다. 이 초피나무고 잎이 끝이 쭈글쭈글하다. 이게 초피나무의 특징입니다. 초피나무. 자, 우리 보통 있네요. 매운탕 열매 껍질 갈아서 매운탕에 넣는다. 지역마다 이 껍질을 갈아서 가는 거를 초피가루잖아요. 초피가루인데 그 매운탕 같은 거 시켜 먹을 때 아주머니한테 초피가루 주세요 이래도 이 초피가루를 주고, 그 제피가루 주세요 가도 요 초피가루를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산초가루 주세요 해도 요 초피가루를 줍니다. 지역마다 이름 부르는 게 다 틀린데 그냥 무슨 가루라 해도 다 이 초피가루입니다. 향신료. 초피가루를 넣어서 샐러드 만들어 먹어도 겉절이 같은 거 넣을 때 먹어도 괜찮고, 얘들이 살균 효과가 있거든요. 김치 만들 때도 초피가루 넣어서 김치를 만들면 맛도 좀 특이하고 좀 빨리 안 식습니다. 얘는 산초나무입니다. 산초나무. 자, 그 다음에 뒤에 설명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저겁니다. 6월달 장마철에 꽃이 피는 겁니다. 얘는 치자나무거든요. 치자나무. 국토스님과 상록. 꽃이 이쁩니다. 향이. 치자나무과. 그 다음에 얘는 목련과의 그 태산목입니다. 북미원산. 저기 통열, 충무, 통영에 충열사 가면 이 나무 심겨져 있거든요. 노거수가. 한 10년 전에 갔었는데 엄청 거대한 노거수가 있어서 보니까 태산목이, 북미원산 태산목 노거수가 어떻게 요 충열사에 심겨져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누가 심었는지 아마 우리나라 들어올 때 아마 심었지 싶어요. 그럼 얘는 거기 수피는 느티나무를 많이 닮았고 잎은 백나무 많이 닮은 애거든요. 얘들은 프랑스 자동차 이름입니다. 푸조나무. 푸조나무. 푸조나무 노거수 좀 많이 보려면 어디 가시면 되냐면 담양에 관방재림 가시면 됩니다. 관방재림. 담양 관방재림. 이렇게 재림이라 하는 것은 거기 물이 넘치지 않도록 그렇게 그 언덕을 만들고 거기 나무를 심어 놨는데 그 노거수가 90% 이상이 이 푸조나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관방재림 끝나는데 담빛 창곡하는 카페, 커피숍 있고 거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메타세카이아 담양의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조사를 많이 갔었어. 그 다음에 이 관방재림 끝나는데 이게 도로 건널목 하나만 건너면 뭐가 나오냐? 담양의 국수거리 나옵니다. 국수거리. 국수 한 그릇 3,000원, 찌짐 5,000원 이렇습니다. 먹고 배가 출출하면 여기서 먹고 그 다음에 이 강을 건너면 한 50m 정도 강을 건너면 좌측편에 뭐가 있냐면 중록원 있습니다. 중록원. 대나무숲. 중록원 안에 들어가면 이남 미술관 있거든요. 거기 미디어 아트 하던 백남준하고 좀 유사한데 가보면 뭐 엄청 재밌습니다. 멋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안쪽에 최상장 전시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메타세카이아 옆에는 메타프로방스라고 숙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양은 이런 그 숲을 가지고 정책을 이리 잘 쓰는 게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면 돈을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람들을 재워야 되거든요. 사람을 한번 딱 재우면 숙박료, 먹는 거, 쓰는 거 돈이 막 나오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절대 돈 안 씁니다. 집에서 도시락 싸오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담양에는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예. 푸조나무입니다. 푸조나무.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푸조나무. 푸조나무. 그러니까 백나무도 그렇고. 이런 애들은 좀 사실은 구분하기도 힘들고 보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애들이에요. 분기나무도 마찬가지고. 제일 많이 보고 좀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런 애들이 노거수로 또 가로수로 많이 심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의사라면 이런 나무를 많이 앞으로 접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내도 이런 나무 문제를 낼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나무 시험에 꼭 안 나오더라도 이 정도는 알아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피나무거든요. 피나무인데 이게 사찰 앞에 지금 인터넷에 제가 검색해서 뭐 수형을 이리 보다 보니까 이런 나무가 있어서 제가 이리 해놨는데 사실 사찰 앞에 심었다면 뭐 잎을 제가 명확하게 뭐 안 봐서 모르지만 사찰 앞에 심었다면 이건 보리자나무일 거예요. 중국 원산 보리자나무. 사람이 참 말에 이게 참 노예라는 게 제 앞에 이 보리자나무 보리수 석가모니가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니까 이름 유사한 걸 찾다 보니까 이 보리자 나무 찾는데 실제로 보리자 나무하고 그 찰피나무하고 유사해요. 거의 똑같아요.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같거든요. 찰피나무하고 보리자 나무하고 실제 그 석가모니가 뭐 앉아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그 나무는 인도에 제가 가서 봤는데 나무 이름이 피팔라예요. 피팔라. 나무 잎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꼬리가 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잎이. 이게 이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나라로 보리수나무라 그러거든요. 보리수나무. 인도에서는 얘를 피팔라라고 하고 잎은 이렇게 꼬리처럼 길게 흩어져 있어요.
이 막 한국 사람 뭐 불교 신자들은 이 이파리 떨어지면 막 죽고 그럽니다. 이거 기념품 가져가려고. 그 다음에 얘는 딱 보면 수피가 이리 하얗네. 꽃 이런 형태를 띠네요. 잎을 보니까 이 밤나무하고 잎이 유사하네요. 그래서 이름이 나도 밤나무입니다. 나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다. 나도 밤나무. 얘는 무슨 과냐면 나도 밤나무과입니다. 나도 밤나무는 나도 밤나무과입니다. 그런데 너도 밤나무 있습니다. 너도 밤나무. 얘는 참나무과입니다. 참나무과. 요 뭐 미국도 있고 영국 뭐 이런 쪽에도 너도 밤나무 있고, 얘가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에만 자랍니다. 울릉도에만 이리 자랍니다. 너도 밤나무. 뭐 좀 어려운 시험 낼 때는 다음 중 참나무과 식물이 아닌 것은 이래가 뭐 가시나무, 종가시나무, 나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 이렇게 적으면 나도 밤나무 이거 적어야 됩니다. 얘는 나도 밤나무과거든요. 시험 문제 좀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런 게.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잎가의 거치가 이렇게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 나와 있는 합다리 나무입니다. 합다리 나무. 남쪽 지방에 주로 자라고 하얀 수피가 특징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밑에서 보면 잎이 뒤로 이렇게 많이 젖혀져요. 요것처럼. 요 보시죠. 실제로 보면 이런 형태를 많이 떠요. 예, 밑으로 많이 쳐지거든요. 이 합다리 나무. 이 나도 밤나무과입니다. 아까 이 앞에 있는 똑같은 나무. 합다리 나무. 그 다음에 산에 가면 콜크가 많이 발달해 있는 나무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꿀참나무, 하나는 황벽나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만져보면 콜크가 폭신폭신합니다. 그 다음에 껍데기도 안에 벗겨보면 수피가 노랗습니다. 그래서 황벽나무라고 합니다. 밑에 설명 쭉 해놨습니다. 보시면 돼요. 후박나무, 후박나무. 이게 또 일본 목련의 껍질을 뭐 약재로 만든 걸 후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막 나중에 제 수업 들으면 좀 재미나게 얘기하고. 이 후박나무입니다. 이거 쭉 적었네요. 요 적어놨네 이거. 이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잎갈나무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그냥 잎갈, 뭐 또 만주 잎갈 무슨 잎갈이 있는데 그냥 많이 알려진 게 일본 잎갈나무, 개잎갈나무 있습니다. 좀 이쁘게 적어볼까? 개잎갈나무. 자, 이게 우리 잎갈나무는 얘들은 주로 그 백두산 인근에 있다. 그래서 얘는 굳이 뭐 알 필요가 있겠어요. 자, 얘는 일단 지우고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일본 잎갈나무, 그 다음에 개잎갈나무 이제 나오잖아요. 자, 이 두 개. 일본 잎갈나무는 다른 말로 낙엽송이라고 하는데 이 틀린 말입니다. 낙엽송. 개잎갈나무는 히말라야 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 그냥 생물종지정보 시스템에는 일본 잎갈나무, 개잎갈나무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그냥 낙엽송 이리 적으면 안 됩니다. 우리 도감이나 생물종지정보 시스템에 일본 잎갈나무라고 적으면 일본 잎갈나무라고 적는 게 맞아요. 뭐 우리 그 나무의사 막 교재 엄청 유명하고 많이 쓰신 분도 보면 낙엽송, 뭐 히말라야 시다, 뭐 해송 이렇게 막 적어 부는데 그 정식 이름 쓰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얘는 개잎갈나무입니다. 개잎갈나무. 얘들이 대표적인 천근성이거든요. 천근성은 왜 천근성이냐면 뿌리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뿌리 분포가. 이래서 바람이 불면 얘가 이렇게 자빠집니다. 그래도 나무의사 되면 자빠진다 이러면 안 되고
좀 우아한 이름으로 도복된다. 이런 도복. 도복. 넘어지는 걸 도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얘들은 그 주근이 없어서 그래요. 주근이. 주근이 없기 때문에 바람 불면 자빠지 넘어지고 도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가의 뿌리가 물에 젖어서 비가 와서 지지력이 약해졌을 때 바람 불면 훨씬 잘 넘어집니다. 잘 도복돼요. 이게 대표적인 천근성이에요. 또, 이, 저, 계획갈나무, 이거 옛날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게 좋아했던 나무라고, 남해에, 남해대교 이렇게 쭉 돌아 내려가서 옆에 보면 충렬사라고 있어요. 남해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기념식수가 있어요. 기념식수. 근데 이 얘들 수형이, 얘들도 원추형 수형이잖아요.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 누가 이 기념식수 중요한 사람이 해놨는데, 이 나무 태풍 오고 이러면 야가 이리 자빠, 너무 도복되면, 이 사실 좀 관리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어떻게 했냐면, 이런 나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해서 끄트머리에 요만큼만 남겨놨습니다. 괴물처럼 만들었어요. 나무를 안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예, 지금은 또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일본 잎갈나무입니다. 속생으로 납니다. 속생. 속생은 모여서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 잎갈나무, 속성수, 낙엽송이라 부르는데 이게 부르지 마십시다. 얘는 팔손입니다. 팔손이. 비진도 가면 이게 소나무 밑에 얘들 자라는 꿀락지 있거든요. 팔손이 꿀락지. 팔손이 상록. 이게 뭐 저 실내에 심는 그 화분에 이리 심기도 하는데 이 우리나라 그 자생지입니다. 자생하고 있습니다. 팔손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나무들이 우리 그 병해충 책에 비생물적 피해 보면은 엽소 피해 많이 보는 이 나무 나오잖아요. 이게 이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종이 칠렵수와 가시칠렵수가 있습니다. 가시칠렵수. 이 칠렵수는 옛날에 일본 칠렵수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끝이 열매가 좀 둥겁니다. 가시칠렵수는 옛날에 이전에는 마로니에라고 불렀거든요. 뭐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하는 그 마로니에입니다. 특징은 뒤에 보면 요건 일본 원산이고, 그 다음에 가시칠엽수입니다. 얘는 그 서양칠엽수라고도 불렀거든요. 마로니에라고도 부르고, 얘는 저게 있습니다. 가시가 있네요. 잎 뒷면에 노란 털이 이렇게 밀생해 있습니다. 이게 형태적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황칠나무입니다. 황칠나무. 이게 완도에 가면 천연기념물입니다. 이게. 근데 얘들이 잎의 형태가 어릴 때는 이렇게 두 갈래 또는 세 갈래로 굵게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좀 큰 나무가 되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로 통통하게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나무가 좀 노고수가 되어 갈수록 잎이 이렇게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보니까 두릅나무까지요.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보면 이런 게 도감에는 좀 이런 형태의 사진을 보이거나 이런 형태의 사진을 보이거나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어떤 나무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어떤 나무는 이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다 이거 경험 많은 선생님 옆에 있으면 이런 게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니고 이러면 이런 걸 금방 배울 수가 있죠. 습득을 할 수가 있죠. 이건 시험에 나왔던 독일 강몽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쪽동백나무. 뒤에 나무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그 설명에 드렸던 오리나무 중에 사방오리, 물오리, 오리나무 3개 중에 있는데 이게 사방오리입니다. 잎이 뾰족하죠. 이렇게 사방오리. 일본 원산인데 사방용으로 이렇게 수입해서 심었습니다. 사방용으로 수입해서 심었습니다. 사방오리. 힘들어서 이거는 벽오동입니다. 벽오동. 벽오동은 벽오동과 열매 보시면 돼요. 여기에 커피 대용으로도 이리 먹기도 하고, 이게
안에 또기가 먹으면 좀 고소해요. 이게 북한에서는 얘를 이름을 청호동이라고 합니다. 풀을 청자 써서 벽오동. 벽오동은 벽오동가. 옆에 설명 쭉 적어놨네요.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장자 얘기해놨습니다. 봉황. 정철이 다락밖에 벽오동 나무 심어놨는데 벽오동은 그 봉황이 이리 벽오동 나무에만 앉는다 그러잖아요. 그래 정철이 귀양 가가지고 임금님 하면나 불러줄까 싶어서 썼던 시가 이렇습니다. 송강정철이. 요 시험에 나왔던 산사나무. 자, 이것도 우리나라 특산종이죠. 부채가 있잖아요. 부채. 부채를요 옛날에 왕이 앉아 있으면 옆에 그 신하들인지 옆에 큰 부채 들고 이렇게 슬슬 붙여주잖아요. 그게 미선이거든요. 그래서 미선나무입니다. 물풀의 나무과입니다. 개나리도 암수 딴 그룹니다. 개나리. 얘는 암수 딴 그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에다가 이 집에 울타리도 이걸로 쓰고 있어요. 이거 피라칸타인데 학명이 피라칸타인데 도감에는 이게 책이 안 나옵니다. 피라칸다로 나와요. 다로 피라칸다. 가시가 이리 있어요. 찔리면 이게 엄청 알입니다. 피라칸다. 생울타리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꽃은 당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는 게 아니고 2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는 것 같아요. 2년생 아니면 3년생인데 예. 하여튼 당년생 가지에서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이거는 각게 3회 우상복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피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피죠. 남천입니다. 남천. 그 다음에 얘들도 도감에는 안 나오던데 얘는 대왕참나무입니다. 대왕참나무. 거치가 완전 심열입니다. 쭉 안까지 이렇게 나오죠. 이게 특징입니다. 얘하고 유사한 게 루브라 참나무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왕참나무는 열매가 줄이 있습니다. 대왕참나무. 왜 왕관 쓸 때 왕관 요렇게 쓰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왕관. 예. 야, 그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열매 요거 나오면 대왕참나무. 뒤에 보면 설명 쭉쭉 적혀있네요. 그 다음에 루브라 참나무 나와있습니다. 아까 루브라 참나무 말씀드렸죠. 거치가 그렇게 완전 심하지는 않습니다. 열매도 특징이 나죠. 대왕참나무나 루브라 참나무 구분하시겠죠. 시험 나오면. 아직도 남았네. 얘는 저겁니다. 좀작살나무입니다. 얘가 원예종으로 생각하는데 원예종 아니고 원래 남부지방의 숲속에 드물게 자생을 합니다. 이게 열매가 좀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공원에 식재 많이 합니다. 이렇게 군식으로 해서 특이한 나무. 좀작살나무, 마편촉과입니다. 작살나무도 한 번씩 알아봐 주시면 되고. 근데 작살나무는 공원이나 뭐 이런 데 식재를 거의 안 해요. 안 하고 좀작살나무 식재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박태기 나무, 콩과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에 꽝꽝나무입니다. 요 밑에 나와 있는 요거는 꽝꽝나무. 우리 보통 꽝꽝나무 하면 이런 형태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잎이 동그랗고 뒤로 말리는 걸 생각을 하는데 얘는 일본 꽝꽝나무입니다. 실제로 꽝꽝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필드에서 딱 보면 어떤 느낌 나냐면, 야, 이거 주주사철나무 닮았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자세히 보면 얘들이 꽝꽝나무예요. 잎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시험에 내면, 저거를 할 수가 있어요. 수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추려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거 적었는데 꽝꽝나무라고 자신있게 적으면 틀린 일본 꽝꽝나무예요. 일본. 이렇게 적어놨네요.
일본 깡깡나무는 잎이 볼록하고 엽척이 뒤로 말린다. 거치도 거의 없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찌똥 닮았네. 그래서 찌똥나무입니다. 물풀의 나무과는 마주납니다. 생울타리용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생울타리용으로도 찌똥나무. 우리나라 야산에 많이 분포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서기카는 삼나무입니다. 삼나무. 서기 적으면 안 되고 삼나무 적어야 되거든요. 삼나무. 이거는 제주 한남 시험림에 있는 그 사진입니다. 드론으로 찍었는데 이거 제가 조사 가서 찍은 건데 이게 산림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삼나무. 여기 가시려면 한남 시험림 가시려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솔자 인도하에 2시간 또는 4시간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를 이렇게 쭉 돌아서 삼나무 숲 돌아서 이렇게 그 안내센터에 오는 그런 코스인데 이게 보면 원시림의 경관을 보여줘요. 심은 게 1930년대 씨앗으로 파종했거든요. 그래 이게 그 삼나무 기준 벌기령이 보통 30에서 50년이거든요. 이게 한 80년 넘었으니까 벌기령은 훨씬 넘겼어요. 가면 뭐 거대한 원시림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삼나무. 얘는 뭐 너무 많이 아시는 스트로브잣. 그 다음에 소나무 종류가 많아요. 소나무 종류. 이제 기회가 되면 뭐 황장목부터 춘향목 이런 유래까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뭐 나무 종을 아는 게 좀 더 중요하니까. 곰솔입니다. 곰솔. 겨울눈이 하얗죠. 특징입니다. 그냥 소나무는 겨울눈이 빨갛습니다. 이게 그냥 막 겨울눈으로 보시면 돼요. 잎도 많이 길거든요. 이 보면 자세히 보시면 기공이 보일 정도로 잎이 좀 크지만 이게 곰솔입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종류 이렇게 쭉 적어놨죠. 곰솔이 제일 크거든요. 억시거든요. 그냥 상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또 뭐 2출렵, 3출렵, 5출렵 그렇게 해서 소나무 곰솔은 2출렵, 3출렵은 리기다 소나무 백송,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대왕 소나무 얘들이 3출렵, 5출렵은 잣나무류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 또 옛날에는 했는데 뭐 이파리 개수야 뭐 다니다 보면 금방 뭐 안 외워도 이거는 금방 알아집니다. 야 끝이네요. 173페이지까지 있네. 여기 보면 제 나름대로 판단한 뭐 나무의 가장 표준적인 모습, 그 다음에 동정 포인트를 제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또 뭐 나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아시는 분들은 뭐 설명 행편없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그냥 시험을 뭐 위주로 그 DVD에 나오는 그 시험의 양식을 그대로 따라서 그 제시를 하고 설명을 뭐 나름대로 밑에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복잡하게 많이 하면 좀 외우기 힘들잖아요. 구분할 수 있는 키포인트만 딱 제시를 해주면 뭐 거기서 일단 익히고 난 다음에 좀 더 관심이 있으면 더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2번 녹화했는데 아유 이거 엄청 힘듭니다. 이게 한 3시간 걸렸지 싶은데 걸렸나? 2시간 42분이네. 이게 아마 동영상이 2개로 아마 4기가 넘으면 2개로 아마 나눠질 겁니다. 자, 그거 아시고 아무쪼록 막 열심히 이거 보고 좀 참고가 이리 돼서 수목 그에 대한 뭐 애정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인터넷에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뭐 기회가 되면 그 2차 서술 뭐 이런 문제도 좀 말씀해 드리고 싶지만 뭐 각자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이게 수목 동정이고 논술 이런 것도 양식돼서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한번 마음이 동하면 한번 올려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셔서 나무 의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십시오.